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정책론 제4강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을 위한 파트너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 고찰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발행 주체의 협력업체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있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문적인 업무를 대행할 협력업체와 파트너십을 이뤄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화폐의 형태가 만약 지류, 즉 지폐의 형태로 발행이 된다면 해당 지류화폐 또는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화폐와 마찬가지로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폐가 아닌 무슨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모바일 쿠폰이라든가 혹은 전자지갑과 같은 형태로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안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현금으로 태환하는 업무 역시 지류 상품권의 경우에는 이제 위조화폐를 감별하거나 혹은 현금과 상품권을 교환하는 금융기관과 같은 업무 처리 역량이 필요하고요.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몰 이상의 기능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원활하고 전문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지류상품권과 같은 경우에는 인쇄 제작업체와 같은 협력업체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스템을 서비스하는 업체들 그리고 판매나 환전을 위해서 금융기관과 같은 협력업체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류화폐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쇄 제작업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간 부분이나 공공 부분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민간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위조 방지 기술을 가진 지류화폐나 혹은 상품권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는 공공 부분에 있는 한국조폐공사를 들 수 있겠죠. 이 조폐공사는 실제로 대부분의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런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알려진 인쇄 제작 비용은 대체로 지폐 장당 한 100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이 정도가 현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외국에서도 다양한 이 지역화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한 인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뭐 형광 잉크라든가 뭐 시리얼 넘버라든가 홀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단순한 인쇄가 아니라 좀 더 첨단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인쇄 제작 업체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폐공사는 원래 이제 우리가 알기로 과거에는 이제 한국은행권 법화를 제작하기 위한 어떤 이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는 지역 상품권이나 이 지역 화폐로 이제 사업의 포커스를 확장시켰고, 그리고 또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모바일 지역 화폐나 모바일 지역 상품권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폐공사는 실제로 행정안전부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 어떤 표준 플랫폼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와 어떤 그 복지바우처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어떤 전용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지자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자체 하나가 단독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혹은 기존에 개발된 민간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이, 이 지자체마다 비슷한 이 시스템을 공통적인 표준 플랫폼으로 개발해서 서로 나눠 쓰는 경우에 이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에 특화된 이런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 시스템의 장점은 제가 잠깐 이 계획을 보니까 첫 번째는 사용자와 가맹점 등이 구매나 등록이나 환전 같은 걸 하는 경우에 실제로 관청이나 금융기관에 들러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처리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필요해지고 실시간으로 자기가 모바일 플랫폼, 뭐 자기 모바일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 그리고 이제 복지 바우처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뭐 예컨대 모바일 충전형 이것은 이제 지갑이나 전자지갑이나 계정 형태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정액형 쿠폰이나 아니면 뭐 바우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 화폐가 발행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실제로 결제 과정에 있어서 뭐 온라인 쇼핑몰이든 오프라인 매장이든 상대적으로 QR 코드로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서 뭐 앱 투 앱 결제라든가 뭐 원격 결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뭐 웬만한 플랫폼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겠지만 이제는 문제는 이제 민간 기업의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장사의 특징이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좀 저렴하게 하다가 플랫폼을 독점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용료를 좀 올려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나 주민들의 이 수수료 부담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조폐공사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그럴 여지가 적은 플랫폼을 공적으로 개발하려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역 조폐공사가 이제 제시한 지역 화폐 플랫폼의 예시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용자는 모바일 환경에서 상품권을 이제 쉽게 개별 충전하거나 구매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가맹점도 이 사용자들이 와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동시에 이제 승인 신청을 해서 이쪽과 이쪽이 승인 신청을 해서 이 플랫폼에서 결제를 내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산에 있어서도 가맹점은 이제 편하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산 시스템의 계획에 보니까 일일 정산 매일 이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사실 이 1인 정산 시스템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뭐 당일날 매일매일 자기가 수취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들을 현금으로 바꿔줘서 자기 통장에 바로 꽂히는 거니까 되게 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이 가맹점이 받은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들을 다시 가맹점도 사용자가 되어서 그걸 써야지만 그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돌고 도는 이런 순환 경제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그런 취지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편리성만을 강조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원래 지역 화폐의 정책 효과가 다소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모바일 상품권이 과거 지류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들을 획기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역 화폐를 판매하고 가맹점에게 현금 환전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업체를 우리는 통상 판매 및 환전 대행 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전 강의에서 언급했던 화천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 운영을 어떤 특화된 산하기관에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 대행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주민들도 언제든 이 상품권을 이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판매 대행 기관도 필요하고요. 그 판매 대행 기관이 돈 받고 상품권을 파니까 반대로 가맹점이 왔을 때 상품권을 받고 다시 돈을 내주는 이런 환전 기능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조례에 따라서 지역 내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 화폐를 보관하고 판매하고 수납하고 환전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발행자에게 이제 이 관련된 유통 정보들, 판매 현황이나 이 환전 현황 같은 것들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제공을 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도 이 금융기관보다는 이제 그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기관이 되겠죠. 운영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 이 판매 및 환전 대행기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매 및 환전 대행기관은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서 주민이나 사업자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뭐 아무래도 주민이나 가맹점 편의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의 단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것이냐, 혹은 복수의 금융기관에 이 업무를 위탁할 것이냐의 의사결정 문제가 있는데요. 이는 뭐 판매나 환전 대행점이 이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가 과연 적절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내지는 얼마나 주민들이 이 복수의 금융기관을 위탁했을 때 더 편해질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판매 및 환전 대행기관이 사실 뭐 이 업무를 공짜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판매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를 받는데 대체로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뭐 0%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3%가 넘는 경우까지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 금융기관 역시 뭐랄까 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받아야만 되는데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판매 수수료는 뭐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 대신에 이제 환전 수수료를 대략 한 3%까지, 맥시멈 3%까지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신용카드 결제 때도 이 신용카드 회사에 내는 이 수수료, 이 벤사에 내는 수수료가 문제인데요. 그 수수료를 절감시키는 것이 결국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특히 이 수수료가 없어야 되는데 이 수수료가 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 가맹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수료만큼을 부담하는 것이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가급적이면 0% 혹은 뭐 정 안 되면 최대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기관 역시 지역 경제의 한 주체로서 이 지역 상생 거버넌스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도 역시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자신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지역 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이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 외에도 다양한 상품권의 업무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나 더 얻는다 그래서 비용이 뭐 획기적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죠. 뭐 온누리 상품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권들이 있는데 따라서 이 상품권을 우리 지역사회를 생각한다면 그냥 더 하나 더 얹어서 그냥 처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좀 잘 협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이 상품권이 잘 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이 금융기관에 손님들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할 때 뭔가 본인들에게도 이익이 생기니까 지금 당장 수수료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회계법에 따른 이 지방자치단체 주거래 은행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금고라고 부르는데
이 지자체 금고 은행들, 즉 주거래 은행들이죠. 이 주거래 은행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또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좀 추가적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드려도 상대적으로 되지 않을까. 뭐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측면으로 가급적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야지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환전대행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전대행 가맹점이라는 것은 이제 환전대행 은행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들한테 환전을 해준다는 개념이죠. 이것은 이제 지역 화폐를 받는 가맹점 중에서 좀 대표성을 지닌 곳이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뭐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소상공인이나 노점상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 장사를 꼭 은행 여는 시간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꼭 은행 여는 시간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컨대 주말이나 야간에도 이분들이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뭐 전통시장 상인회 같은 곳에서 간이환전소들을 이제 운영하는데 전통시장 상인회 역시 이제 가맹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좀 일반 가맹점과 구분해서 환전대행 가맹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은 좀 지류 화폐형, 지폐 형태의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에 적용되는 개념이죠. 따라서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우리가 앞으로 쓴다면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점차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발행 주체와 이제 협력업체가 아닌 가맹점과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를 감히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질문과 코멘트는 댓글과 페이스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